사실 이제 전미르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제 두산의 이제 김태균 선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리그의 젊은 마무리 투수. 예. 일단 전미르 선수는 조금 6월에 좀 부침을 겪고 있어요. 이제 두산은 지금 이승엽 감독이 어제 발표했죠. 이제 우리의 마무리는 김태균이다. 네. 아, 19살 마무리. 야, 이게 어제 우리가 문학소년 얘기했던 네. 것처럼 19살 마무리도 쉽지 않은 선택.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잘못 보고 19세 마무리 그래서 19금 마무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뭐 개인적인 농담이고요. 어쨌든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이 얘기를 좀 우리가 다음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죠.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로 넘어왔는데 정철원, 홍건희를 찍고 갑자기 김태견으로 온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태견 선수가 못한다, 나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너무 좋은 공을 뿌리고 있고 정말 오승환 선수 젊을 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오승환 선수가 19살 때 저렇게 던졌을까 싶을 정도로. 19살 때는 저렇게 안 되죠. 19살 그렇죠. 때는 타자였거든요. 네. 아, 대졸이니까. 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봤어요. 네, 저기 대통령배 때가 3루 타쳤어요. 1번 타자로 나와서. 저는 단대 때 경기를 네. 본 기억이 나는데 19살 때는 절대 저렇게 네. 야구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김태균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공을 보유하고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는 비교 대상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저는 조금 마무리 투수로 부정적인 게 이 마무리 투수가 받는 중압감, 그렇죠. 네. 좀 진득하게 숙성을 시킬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이게 적확하게 딱 대응되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KT 같은 경우 박영현 선수가 네, 맞아요. 본인도 이제 오승환 선수를 우상이라고 했고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 김재현 선수를 보내면서 마무리를 딱 시켰는데 올해 5점대거든요. 평균 자책점이. 그 마무리 투수가 주는 그 묘한 중압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장기간 오래 하는 선수는 소위 말해 난놈이고 네,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구위만 보고 능력만 보고 물론 이제 이승엽 감독은 우리 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투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9회에 1점 차의 경기 뒤가 없는 상황에서 마무리 투수로 올라갔을 때의 압박감. 압박감을 버틸 수 있느냐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일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견 선수가.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또 휘청휘청 할까봐 걱정이 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팀으로나 선수에게나. 그렇죠. 그래서 김진롱 PD는 어떻게? 저 예전에 네네. 김진우 선수가 신인 때 선발 뛰다가 포스트 시즌에 마무리 나와가지고 다 망하고 그다음에 다 망했죠. 그쵸, 예. 그다음부터 또 구위도 안 좋아지고 그때 무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가 김성환 감독 시절로 기억이 돼요. 네. 그 김성환 감독에게도 물어봤고 김진우 선수에게도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김진우가 볼이 워낙 좋을 때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결국은 결과 자체가 좋은 선택은 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김진롱 PD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태견 선수의 마무리? 저는 오히려 반대로 김태견 선수의 마무리는 좀 찬성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19살 나이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진 않고 현재 제일 불펜에서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이승엽 감독한테 신뢰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불펜 투수가 하는 게 맞지 않냐.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제 생각은 이거고. 아까 오승환 선수 얘기했지만 오승환 선수도 대졸 데뷔하자마자 처음에 중간 뛰다가 네. 공이 워낙 좋으니까 마무리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물론 오승환 선수는 대졸이긴 했지만 그렇죠.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포스트 오승환을 우리가 시작부터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좋죠. 폴드 10세이브를 우승한 선수 했었어요. 맞아요. 아마 10승 10폴드 10세이브 이걸 다 했을 거예요. 네. 16콜드 10세이브, 네. 11세이브였던 것 같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그 중간보다는 그래도 마무리가 맞아 이건 네. 맞아요. 이게 오히려 중간에 나오는 투수들보다는 마무리가 확실히 관리는 받잖아요. 이기는 경기에만 등판을 하니까. 대략 5, 60, 네. 60이닝 맥시멈 찍으면 그 정도 될 거고 불펜은 뭐 네. 7, 80이닝 던진 경우도 네. 많으니까. 그러면 저기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한번 그 이강철 감독에게도 한번 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그에서 선발 투수를 빼고 구원 투수 중에 꾸준히 성적을 내는 투수가 많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닝수보다는 등판 경기 수가 많은 투수들이 잘 던지는 선수들은 뭐 70경기도 나오는 투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좋은 구원 투수들이 올해 리그에서 뛰지 못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구원 투수가 별로 없는데 감독님은 누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김재윤이 KT 있을 때거든요. 재윤이 정도 외에는 리그에서 꾸준히 오랜 동안 성적을 잘 내는 구원 투수는 드물지 아마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어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중간 투수, 그러니까 마무리를 제외한 소위 말해 필승조라 불리는 투수들은 대략 1년에 70에서 80이닝 사이 던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44경기라 생각하면 72이닝이면 2게임당 한 번 나오는데 그럼요. 네. 이게 로봇도 그렇게 굴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이잖아요. 그 여기 이런 데는 또 워낙 저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2년, 3년 이렇게 되면 꼭 안식년을 그러니까요. 강제 안식년이 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불펜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참 이게 누구도 답을 낼 수 없는 고민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답 내일 방법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엔트리 늘리면 돼요. 근데 그게 되겠냐는 거죠. 1군 엔트리 한 명 생기면 그만큼 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요. 막 다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엔트리 확대는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뭐 대략적으로 내야 5명, 외야 4명 뭐 이렇게 하면 투수 12~13명 정도로 그렇죠. 한 13명 언저리죠. 꾸려가는데 선발 5명 빼면 불펜 7명으로 144경기. 그래서 솔직히 기겁할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구단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깊게 모든 팀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고민 끝에 나오는 결론이 뻔하잖아요. 이 선수. 네. 그때마다 관리를 해준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김준롱 PD는 어떤 견해를 제가 제시한 질문에 하시겠어요? 아 근데 저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성적이 좀 나는 팀은 어쩔 수 없이 불펜 투수들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선발이 이닝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 네, 선발이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선발이 그래도 7회까지 던져줘야 불펜 소모를 그럼 조금 덜 걱정 수 없죠. 그럼요. 네. 그러면 뭐. 네, 그래서 저는 불펜이 아니라 좀 돌아가서 선발이 잘해야 된다.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켈리 얘기했지만 저는 어제 켈리가 패전 투수 됐지만 혼자 다 던졌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영향가 굉장히 높은 크죠, 그거. 피칭이라고 저도 봐요. 그렇다고 네.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갖는 걱정은 그거예요. 리그에 이제 젊은 투수들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이제는 대졸이 아니라 다 고졸 이제 만으로 18살 투수들이 들어오는데 이 투수들이 구위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에 가서 2~3년 던지고 뭐 최악의 케이스 버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유망주들은 리그 전체 이건 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걸 저도 알지만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어떤 팀들은 이닝 제한도 하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선수들의 뭐 본인이 불펜 투수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좀 제한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예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지금 요즘 메이저리그도 같이 보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메이저리그는 트렌드가 확실하잖아요. 불펜은 쓰고 버린다. 그러니까요. 불펜은 쓰고 버린다. 그럼 99마일, 100마일 막 던지고 한 시즌 치르고 구위 떨어지면 딴 투수 올려 쓰고 소위 말해 갈아 끼우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있는 선수 10년, 15년씩 써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당연히 좀 애끼고 애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당연하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김태견 선수 얘기로 조금 돌아가면 지금 152, 3 막 돌직구 빡빡 들어가는데 제가 또 한편을 걱정하는 건 구속 1, 2kg만 빠져도 쟤 어디 아픈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팬들의 니즈와 현장의 니즈와 구단의 니즈가 상충되는 어느 순간에 무조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수에게 더 심리적인 압박이 가지 않을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돼요. 예. 뭐 잘하면 걱정 없습니다. 그럼요. 예. 안 다치고. 예. 그리고 조금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그때 앞서 선발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선발이 길게 던져서 잘 나갔던
대표적인 팀이 17 기아잖아요. 그렇죠. 17 기아. 네, 17 기아는 불펜 제가 기억하고 로페즈, 그 불펜 톰슨. 평자가 그건 9년이구나. 9년, 헥터 2004. 패팅 7년. 뛸 때인데 아, 그러네요. 예. 그 2017년 기아의 불펜 평자가 5점대로 기억하거든요. 네. 5.5 얼마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마무리 저 김세현 선수가 30세이브를 했지만 평자 5점대인가 그랬고 근데 선발이 7, 8이닝을 긁어주니까 그렇죠. 예. 불펜 막 깔까 아무나 올라와도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선발 불펜 방망이 뭐 수비는 논외로 치고 이걸 크게 세 파트로 봤을 때 선발하고 저 방망이가 되면 불펜 뭐 그럼요. 예. 하자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지금 2024 시즌 KBO 리그에 그런 팀이 선발이 그렇게까지 잘 되는 팀이 잘 안 보이거든요. 없죠, 거의. 그러니까 불펜 걱정이 계속 이제 연달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레드화이트님이 홍건희 선수 마무리 아니었나요? 물어보시는데 예. 그저께까지만 요새 야구 많이 안 보셨군요. 예, 며칠 안 보셨군요. 예, 이제 김태균 선수로 바뀌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김태균 선수 이슈까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승엽 감독의 선택이고 이 선택이 과연 어떻게 본인에게도 또 팀에게도 영향을 줄지는 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